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그러니까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결혼 10년 차 30대 후반의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말조차 저희 상황엔 좀 사치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집값이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무섭기로는 전국 탑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내 집 마련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팍팍한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신랑과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서로에게 폐 끼치지 않겠다는 각오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였죠. 둘 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아파트 같은 건 애초에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그것도 전셋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빌라에서 하게 됐고 이후에도 뚜벅뚜벅 살아냈어요. 아이 둘을 낳고 어린이집 보내고 각자 퇴근 후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나날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아껴 쓰고 주말엔 소풍 한 번 대신 장 보러 다니는 게 낙이었죠. 그렇게 3년쯤 지나니 다행히도 조금 더 넓은 빌라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감격했죠. 우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요. 물론 마음 한켠엔 늘 이런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빌라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 하고요. 근데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월세나 전세 오르기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나갈 돈은 끝도 없이 생기니까요.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우리도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갖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살면서 매일 실감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요. 지금이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괜찮아졌지만 예전엔 정말 그게 고역이었어요. 애들 어릴 땐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차 안에서 골아떨어지잖아요. 특히 밤 늦게 돌아올 때는 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신랑과 저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누가 큰애 업고 올라갈까? 이번엔 당신이 큰애 했으니 이번엔 내가 할게. 그렇게 교대로 아이 하나씩 업고 3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신랑은 다시 차로 내려가서 남은 짐들을 들고 올라와야 했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던 적도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길이면 기분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아이들 차 안에서 졸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아, 또 저 무거운 몸을 안고 계단을 올라가야겠구나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이지만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차에서 잠들더라도 도착하면 톡톡 깨우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또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힘든 건 남아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끝나고 시댁이나 친정 들렀다가 돌아오는 날, 부모님들이 항상 뭔가를 한가득 챙겨주시잖아요. 김치며 반찬이며 생선이며 과일까지. 그럴 때면 저희는 또다시 3층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며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팔에 봉지 자국이 찍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요. 진심으로 말하자면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발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밀려오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더더욱 아파트에 대한 갈망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말 그대로 빌라촌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나름 정겨운 느낌이 있었어요. 골목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라들, 작은 마당 대신 주차장으로 꽉 찬 앞마당,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계단들까지. 그냥저냥 서울 외곽에 이런 동네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동네 예전에는 좀 잘나가던 동네였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과거엔 이 일대가 전부 큰 평수의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던 부촌이었다고 해요. 정원의 감나무, 잔디밭, 깨 짖는 소리까지 들리던 그런 진짜 집들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들 하나둘 팔리고 철거되고 결국 그 자리에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이사를 떠난 주인들의 자리에 낯선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동네의 결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단면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 방식이었어요. 지금이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가나 빌라촌은 아파트처럼 큰 공용 쓰레기장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각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직접 내놓는 식이죠. 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날 아침이나 저녁 시간 맞춰 내놓아야 하고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스템조차 없었어요. 쓰레기 수거 날마다 동네 어귀나 구석진 담벼락 아래에 공용 집화장 비슷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바로 한 단독주택의 담장 옆이었거든요.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쓰레기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 앞에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이니까요. 특히 여름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풍기는 악취가 말도 못했죠. 모기떼가 들끓고 고양이들이 봉투를 찢어놓으면 다음날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에 둘 수도 없으니 최대한 잘 묻고 냄새 안 나게 신경 써서 가져다 놓는 게 전부였어요. 그 단독에 살던 분은 가끔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으셨다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누군가는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걸요. 그런 걸 겪을 때마다 또 한 번 아파트에서의 깔끔한 생활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정작 그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던 분은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뭐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용조용하시고 불만이 있으셔도 그냥 묵묵히 참으시는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10번은 난리 났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반전은요, 바로 그 옆 빌라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문제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동네 자율감시원이라도 된 듯 쓰레기 문제로 온 동네 사람들과 사사건건 트러블을 일으키셨어요. 특히 여름철이면 더 심해졌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민감하셨는지 근처에 있다가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오기만 해도 눈을 부라리면서 아휴 냄새 나 죽겠네 하고 짜증을 내곤 하셨죠. 저도 몇 번 당한 적 있어요. 한 번은 아기 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충대충이야? 하며 들릴 락말락하게 말끝을 흘리시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한 말 같진 않은데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렇다고 정면으로 따지자니 괜히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냥 못 들은 척 쓰레기통에 슬쩍 던져놓고 도망치듯 돌아서곤 했어요. 처음엔 여름이라 냄새에 민감한 분일 수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저도 냄새 때문에 인상 찌푸린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는 단순히 냄새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어느 날엔 어떤 할아버지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넣고 살짝 덜 찬 상태로 가져다 놓으셨거든요. 그러자마자 그 아주머니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봉투를 힐끔 보더니 이거 너무 헐렁하게 넣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워놓고 내면 낭비잖아요. 하며 훈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 쩔쩔매며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말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엔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온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이랑 종이랑 좀 섞여 있었나 봐요. 그걸 본 순간 그 문제의 아주머니가 그 봉투를 잡더니 그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이걸 재활용이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분리 좀 똑바로 하셔야죠. 하고 또 한바탕. 말투는 날카롭고 표정은 정색이고 한마디로 듣는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훈계라는 게 무슨 친절하고 따뜻한 조언도 아니었어요. 그냥 윽박지르듯 떽떽거리며 사람 기를 죽이는 식이었죠. 지나가던 이웃들도 슬쩍 눈치 보며 피해가고 몇몇은 아예 다른 시간대에 몰래 버리러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동네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그 아주머니 눈치 보는 흐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너무 억울하거나 참다 못해 슬쩍 반박이라도 하면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 너 잘 걸렸다 는 눈빛으로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워낙 높고 억세서 도대체 집 안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울려 퍼지나 싶을 정도였어요. 싸움이 시작되면 꼭 동네 마당 한복판에서 벌이는 드라마 한 장면 같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볼 정도였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려는 분위기로 가버렸어요. 저 사람은 상대하면 손해다. 더러워서 피해야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고요. 심지어 어떤 주민은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저쪽 빌라 몇 동 몇 호 조심해요. 쓰레기만 잘 버려도 시비 걸릴 수 있어요. 하고 조언해주는 걸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정말로 쓰레기 집화장 감시원처럼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장소를 내다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누가 봉투 하나 들고 나가기만 하면 창문이 열리더니 몇 분도 안 돼서 득달같이 문을 열고 쿵쿵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에 벌써 주민들은 움찔했죠. 아, 또 누구 걸렸네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더 어이없는 건요. 어떤 날은 그 아주머니가 자기 빌라 공동 현관 계단에 아예 앉아 계시더라고요. 허리에 손을 얹고 한 손엔 휴대폰, 다른 손엔 부채를 들고서 그 쓰레기 집화장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순찰이라도 돌듯 눈빛이 사방을 후더라고요. 진심으로 말해서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땐 뭔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냥 지나가던 주민들도 눈 피하며 빠르게 지나가곤 했어요. 그런데요, 만약 그분이 이웃들에게만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냥 예민한 성격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쓰레기 정리하러 나오는 공공근로자분 있잖아요. 동네 쓰레기 집화장을 주기적으로 정돈해주시는 말없이 묵묵히 일하시는 그분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히 긴 쌀입이 하나 들고 나와서 봉투가 터진 쓰레기며 널브러진 상자 조각들을 모아 비닐에 넣으시곤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차가 새벽에 오기 전에 그걸 수거하기 편하게 한쪽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맡은 일 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런 분에게도 거기만 하지 말고 저쪽도 쓸어야지 하며 잔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듣는 제가 더 민망하고 분노가 치밀 정도였어요. 그분은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잖아요. 지정된 공간만 정리하면 되는 역할인데 그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겁니다. 말투도 당연히 고운 게 아니라 윽박지르는 투에 가까웠고요. 무엇보다도 그 정리하러 나오신 아저씨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주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을 무슨 하인 대하듯 부리고 명령하고 심지어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몇 번 보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 내어 작은 음료수 하나 들고 아저씨께 다가가 고생 많으세요 하고 건넸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시더니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도 가끔 아저씨 뵈면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해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걸로 제 마음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동네가 들썩였던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날은 휴일이었고 마침 집안일도 대충 다 끝내놓은 참이었어요. 남편이랑 오랜만에 거실에 나란히 누워서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한가롭게 보내고 있었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놀고 있었고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가 달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온을 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디선가 웅웅하는 기계 소음이 나길래 근처 공사하나 싶었죠. 그런데 곧 이어 뭔가 묘한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멀스멀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순간 코끝이 찡해지고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러더니 말하더군요. 아, 저 앞 빌라 정화조 청소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금방 끝나겠지 하며 다시 영화를 틀었죠. 하지만 그 소음과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밖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아이들 노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 여러 집들도 모두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역시나 문제의 그 시비. 아주머니가 정화조 청소기사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 그 아주머니가 사는 빌라의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기사님이 정화조 차량에서 기노스를 이용해 내부 내용물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약간의 오물이 바닥에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눈으로 봐도 몇 방울 수준이었고 마침 청소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주머니는 정말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여길 지금 똥물 범벅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당장 깨끗이 닦으란 말이에요. 이 냄새 어떡할 건데요? 하고요. 상황을 설명하려는 기사님 말은 듣지도 않고 그저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민들도 여기저기서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지켜봤지만 표정엔 다들 당혹감이 가득했죠. 사실 다른 집 정화조를 청소하다 그랬으면 몰라도 자기네 빌라 청소 중에 생긴 일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마치 기사님이 일부러 오물을 흘리고 간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땅에 쏟아진 오물 몇 방울을 동네 전체를 더럽힌 사건처럼 확대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보면서 진심으로 안쓰러웠던 건 그 청소 기사님이었어요. 너무 난처한 표정으로 차 뒤편에 있던 물통과 걸레를 챙기시더니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집에 있던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얼른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말 고생 많으세요.
더운데 이거 한 잔 드세요 하고 드렸죠.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는 저희 부부에게까지 눈을 흘기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한테 왜 음료수를 갖다 줘요? 더럽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한테요? 하면서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지만 굳이 싸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심지어 기사님이 음료수 병을 받자 지금 똥물 흘려놓고 음료수 마실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안 닦고 뭐해요? 냄새 나 죽겠네 진짜 하며 또 한 번 폭발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 얼굴에 다 당황과 황당함이 번졌고 기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땅만 보며 계속 걸레질을 하셨어요.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심으로 사람 하나의 언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 기사님이요, 음료수 병을 겨우 몇 모금 입에 댔을까 말까 한 상태에서 조용히 그걸 바닥에 내려놓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땅에 흘러든 오물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하고 또 안쓰럽던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이 확 끊겨버렸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것들이 그날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뭐라 하세요? 아줌마네 정화조를 깨끗이 청소해주러 오신 분한테 그러는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무슨 주문이라도 외우는 사람처럼 입을 퍽퍽 놀리기 시작하더니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혀 짧은 욕, 반말, 윽박이 뒤섞인 소리였는데 도무지 문장으로도 안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고함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제 옆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향해 살짝 비꼬는 듯한 하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혹시 아줌마 똥이 남들한테 보여서 창피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줌마 똥보다 지금 아줌마 입에서 나오는 똥냄새가 훨씬 심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의 순간 정적이 흐른 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푹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대고 참으려다 실패하고 결국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이쪽 저쪽을 번갈아 바라보았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아주머니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줌마, 똥이 그렇게 창피하시면요. 저희 모두 못 본 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이제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이번엔 빵! 하고 더 큰 웃음이 터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경하던 분들이 허리를 숙이며 웃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아우 속 시원하다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 사이 저는 기사님께 다가가 천천히 치우세요. 아저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정리하고 가세요. 하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기사님은 그제야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머니는 여전히 입술을 꾹 다물고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뛰어들 듯 날카로웠죠. 저는 혹시 또 소리 지르며 달려들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아주 침착한 톤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고성방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와주셔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실 때 대형견용 입마개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 남자분은 큰 목소리로 일부러 다 들리게 통화를 하는 척한 거였죠. 전화를 끊고 무심히 주머니에 넣자마자 두 번째 빵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소리내어 웃었고 어떤 분은 무릎을 치며 웃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죠.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기사님에게 빨리 치우세요. 빨리빨리 하고는 턱을 들며 소리를 한 번 더 지른 뒤 휙 돌아서 자기 빌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사라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부부에게로 모였어요. 그리고 다들 박수는 안 쳤지만 진짜 잘하셨어요. 속 시원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집 근처 쓰레기 집화장소가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그 많던 감시와 잔소리, 훈계도 뚝 끊겼고 아침마다 들리던 아줌마의 고함 소리도 자취를 감췄죠.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누가 뚜껑을 열어 환기시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사람들 쓰레기 봉투 쳐다보고 훈계하고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뭐라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날의 굴욕이 꽤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느꼈겠죠.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요. 가끔 동네에서 그 아주머니와 마주칠 때면 그분은 눈빛에 온갖 감정을 담아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피하지 않아요. 그 눈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나만 피하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조용한 승리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동네도 쓰레기 배출 방식이 바뀌면서 그 아주머니를 볼 일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각자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굳이 공용 집화장 앞을 오가며 감시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또 한 시대가 지나간 느낌이었죠.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따로 있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층간소음을 유쾌하게 해결했다는 분의 사연을 보고 문득 이 사건이 생각났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소하지만 치열했던 이 한판도 누군가에게는 우픈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당시엔 힘들고 열받았지만 이렇게 글로 적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요즘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죠. 바람도 제법 매서워졌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신랑은 오늘도 땀 흘리며 으쌰으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정말 꼭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한층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요.